자, 오랜만에 유마경 83쪽 신무예보살이 무수살이 문질품에서 신무예보살이 왈 신과 신멸이 위이연을 신무예보살이 말하기를 몸과 몸이 멸하는 것이 둘이 되거늘. 몸과 몸이 멸한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생멸이죠. 생멸. 그러니까 몸에서는 유신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신견이라는 것이 내가 철떡같이 믿는 건데 철떡같이 믿어져요. 이 자꾸만 나이가 들고 뭔가 변하고 그전에는 펑펑 날아다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왜 그런가? 그 신멸이죠. 근데 내 몸은 그대로 있는 거야. 멸하고 있는 거야. 멸하고 있는 것 같지만 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어떻게 멸을 역주행해서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살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살고 있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죽으면은 죽겠어요. 살고 있는 것이 계속 있는 거에 다시 또 있을까요? 이제 부처님 같이 있다. 다시 살고 있다. 그게 업이거든. 자, 위연을 신이 즉시 신멸이라. 몸이 바로 신멸이라. 내가 살고 있다는 이 몸에는 바로 신멸이 같이 있는 거죠. 소위자 왜 그런가 하면은 견신실상자는 뭐냐면 몸의 실상을 본다는 것은 불기견신과 급견멸신이니 몸의 실상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살아있지만 그렇게 멸록하고 있다는 것이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견신과 견멸신이 함께 있어서 견신이라 할 것도 없고 견멸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불기견신 급견멸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신과 견멸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하나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멸신이니 신여 멸신이 신과 멸신이 무이무분별이라. 둘이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이라. 분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관념상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상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양당간에 나눠지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들은 양당간을 나누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 무분별이라 기어중에 그 가운데에서 불경불구자라사, 그 가운데에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사 지위 우리 법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선보살이 왈 신구의 업이 위연을, 신구의 삼업이죠, 그죠? 삼업이 왜 둘이 돼요? 하는 이야기가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그 삼업 항상 업에 주체가 있고 업의 대상이 있어서 그걸 나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뒤에서부터는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신구의 삼업에서 고치기가 신업이 쉬울까, 구업이 쉬울까, 의업이 쉬울까? 이게 헷갈린다 이제. 신업이 고치기 쉬워요. 신업이. 신구의.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걸로 따집시다. 내 몸에 지금 딱 달라붙은 버릇은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 다르대? 바꾸기 쉬워, 바꾸기 어려워? 부업이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 다르게 하잖아. 근데 내 어제 몸뚱아리하고 내 오늘 몸뚱아리는 이렇게 확 바꾸기 쉬워. 그냥 배우던 방식대로 살아. 말은 바꾸지. 생각은 찰나지간에 바꿔요. 찰나지간.
생각. 뭐가 제일 바꾸기 쉬워? 의협이 제일 바꾸기 쉬워. 구업은요, 바꾸면은 다른 사람 싫어합니다. 예? 중원부원한다고. 중원부원뿐만 아니라 자기 했던 말 바꾼다고 더 싫어하지. 신업은요, 참 안 바뀝니다. 욕망하고 같이 있어. 그래서 신구의 상업이라 했을 때 신업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앞에 갖다 놓은 감각적 욕망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바꾸기 어려운 게 구업입니다. 구업은요, 내 생각이나 이걸 외화시켜 놓은 거잖아. 근데 내 생각이야 아니면 그 안에 위선적 자료도 있는 거야. 위선적 자료도 있는 거지. 그런데 외화시켜 놨다가는 참 주워 담기가 쉽지 않아. 근데 내 마음은 내 마음속 이야기잖아. 이거는 내 스스로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부리고 주워 담기도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래서 의협이 제일 수월합니다. 불공부가 그러면은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의협이 바꾸기 쉽기 때문에 바꾸기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의협이 바꾸기 쉽습니다. 생각 고쳐먹기도 쉽고요. 수월합니다. 구업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협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은 책임지면 되죠. 내 말한 거 지키면 되잖아요. 신업은요, 참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신경, 경험치, 의심 다음에 감각적 욕망. 오화분계의 네 번째로 나오는 오화분계. 욕망이. 그 욕망은 어디에 붙어 있어? 몸신, 신에. 욕망이라는 건 안이 비설신 감각, 예? 기관하고 같이 딱 달라붙어. 내가, 아니, 살 빼기 위해서 덜 먹어야지. 살 빼기 위해서라는 생각 얼마나 바꾸기 싫어. 덜 먹어야지. 남한테 온 홍보 다 한다? 근데 몸으로 덜 먹으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은 예? 신업이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자꾸만 불교 공부를 예? 신구는 빼고 의협으로만 자꾸만 하려는 사람들은 불교 공부 반쪽도 못하는 사람들. 항상 내가 생각이 바뀌거들라. 생각이 바뀌거들라.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거든. 행동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것 안에 이게 내 몸, 내 말, 내 생각이요. 예? 아니면은 이게 지금 내 생각 같지만은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도 있는 거야.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도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원명자하고 이야기하면은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 근데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원명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이야기를 할까? 헤아리면서 얘기.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수현신 보살 냉면 먹자에서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다가 오늘 아침에 덕수 씨하고 문수 씨하고 또 어제 밤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덕수 씨가 이기겠어? 문수 씨가 이기겠어?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보면 판별 안 나나? 모르겠어요? 문수 씨가 100% 이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덕수씨 자체의 인생은 철저히 아랫사람이 덕수씨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걸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 덕수씨가 헤아려 봤을까? 안 헤아려 봤을까? 안 헤아려 봤습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는 건 저 위에 몇 사람 해가지고 아부나할 때 한 거지. 철저히 자기 하급자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걸로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줘 왔고 내가 눈짓만 해도 그쪽에서 알아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덕수 씨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문수 씨는요. 문수 씨는 이제 이 정치인들 마음입니다. 정치인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헤아려서 뭐래요?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걸로 계속 살아왔어. 그러니까 문수 씨는, 덕수 씨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문수는 적어도 헤아려는 봤어. 그래서 어떻게 요번에 헤아렸냐니까 단일화 해야지. 왜? 그쪽에서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단일화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아 그래도 단일화 하겠다는 문수를 우리가 밀어줘야 나중에 수월하겠다. 덕수하고 이렇게 단일화 하는 데는. 근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단일화 한다고는 했지 언제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고 내가 꼭 한덕수하고 단일화 한다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고 단일화는 내 쪽으로도 하는 거야. 나는 단일화만 한다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바뀐 거야. 안 바... 지금 이쪽 마음을 자기가 딱 알아서 역으로 치는 거야. 역으로 치는 거야. 자기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 마음을 헤아려서 내 이익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보니까 다음 주에 단일화 하재. 다음 주에 단일화 하자는 건 단일화 하자는 얘기가 말자는 거야. 말자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 쪽으로 하자는 거야. 다음 주에 하자면은 우리 덕수 씨는 당장 선거 기탁금 3억을 지 돈으로 내야 돼. 그 사람은 3억을 지 돈으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제 안 해.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만 누가 옳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인 거란 말입니다. 요번에 대법원도 그렇게 딱 판결 내렸어요. 판결 내리니까 예? 판결 내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판결 내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다 넘어갔거든. 이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원래 그 판단 내려가지고 판결 내려가지고 불리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다 불만 있죠. 근데 뭐 더 이상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면은. 근데 이번에 그렇게 냈어요. 당연히 그렇게 맡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봅니다, 저 사람들. 왜 안 됐어요? 여기서 당연히 상대는 반발을 합니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예?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반발을 하지. 그런데 그것이 이때까지 다 먹히다고 왜 안 먹혔냐니까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어요. 그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과정이 합리적이 못해서 법원 내부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법원 내부 사람들. 법원 내부 사람들이 그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깥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안에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사람들이 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것이 자존심이 건드려져요.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에서 막 우르르 난리가 나고 바깥에서도 난리 났지만 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누가 뭐 사퇴하라고 이야기까지도 하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부심과 자존심의 차이입니다. 어떨 때 자부심이 생기는 어떨 때 자존심이 상하는가. 자부심이 있다는 당연히 우리가 법원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권위로 이야기하는 거죠. 법적 권위. 그 권위가 과정이 뭐냐면은 부실해서 그 권위가 무너졌잖아. 그 권위가 무너질 때 자부심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리게 돼 있고 그 자존심에서 있어서 예? 그 안에서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 판결이 우습게 되고 이것을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신뢰가 이제 깨져. 법에 대한 신뢰,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가 깨져. 그거에 딱 했지. 요걸 예상했을까 못했을까? 왜 못했어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기록을 봤어, 안 봤어? 누가 삼척동지가 봐도 안 봤거든. 이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 기록 보고 했을까, 안 보고 했을까? 안 봤는데 너무 늦게 대법원 올라가 몇 달 있다가 최소한 몇 년이 기록 안 봤을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이틀 만에 나왔잖아. 저건 기록 안 본 것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예? 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비밀스러운 예?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민낯이 탁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 동료가 생기니까 그 난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중 아니고 생각 아니고 이게 다 뭐죠 이게?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처리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처리하는 거야.
덕수 씨는 고민을 해봤어야 돼. 고민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하나 내가 요게 못 쳐가지고 나오면은 안 될 건데, 이게 사람들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그게 헤아린 게 다겠어요. 그 헤아림은 내 이익 차원에서 헤아린 거야. 내 이익 차원에서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뭐 하고 뭐 내일 뭐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 사람들 지금 나랑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지금. 저것들 그냥 온 꼴을 막 안 좋은 꼴 다 보여주잖아요. 안 좋은 꼴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지금 그 이익 앞에서는 이전 투구 벌리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상관 안 합니다. 일단 그부터 싸워서 이겨서 뭐냐면 얻어야 되겠다는 요 생각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참혹하지. 그런 장면들이 참혹하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니까, 뒤에 보면은 시 3업이 개 무작상돼 있잖아요. 무작상이야 유작상이야. 유작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작상. 유작상이라는 게 뭐냐,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상대를 대하면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은 그게 유작상이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의도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내 생각이 있다는 얘기지. 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둘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너와 나가 생기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요번에 그 뭐야, 나도 순간적 순발력이 꽤나 되는 사람인데, 우리 장원영 고사님이 부채를 많이 써왔잖아요. 저거 추첨해가 나눠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와도 20개를 갖다 추첨해가 내보내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야, 근데 순간 어떻게 하냐? 춤추게. 그 식하면서 결정을 내린 거거든. 그러니까 뭐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데, 이게 의도가 있어요. 그냥 의도 없이 서로 즐겁자는 거에 모두가 어우러진 거야. 그렇죠. 어우러진 거잖아. 아니고, 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아유, 뽑을 때, 아유, 저내 별로 그냥 절에 안 나오는 사람 돼서 안 뽑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그날 아무 재미도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어야 돼요, 사람은.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의도가 좋으느냐? 소위 이야기해서 불교식으로 하면 보시의 의도가 좋은. 보시는 의도하되 보시의 결과물은 기쁨을 가진다 그랬죠. 내가 지게의 의도를 가진다. 지게. 내가 계율 지킨다는 이야기는, 계율 지킨다는 것은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한다는 보호의 뭐냐면은 결과가 도출되면 됩니다. 보호 유지, 이런. 그죠? 우리 내가 열심히 인욕하는 것은 뭐죠? 인욕하는 것. 용기라 그랬죠. 결과가 용기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인욕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저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 불편을 줍니다. 우리 이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아이마에 독촉 갈 때, 성지순례 갈 때마다 저 보람의 법당에서 보살들 오잖아. 그 중에 한 보살이 부처님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오후에 찾아왔어. 오전에. 그런데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가 꼭 나한테 묻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야. 자기는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한테 합장해가 탁 반배해서 인사하는 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부담스러운가 봐. 인사를 받고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 게. 근데 그게 뭐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 섞여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야, 너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한다고? 참 별스럽다. 왜 지적을 할까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중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정중하게 느끼는 것보다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진지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좋은 일이라.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계속 해라고. 저래서 합장하고 인사하는 게 좋은 거지 뭘 그걸 고민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자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도. 뭔가 과잉으로 하는 것 같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정중하게 하면 정중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뭐 어? 그럴 게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당다니지 마소요 이렇게 하려고. 뭐 잘 다니고 있네 그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불편하다고 해. 그것도 뭐 또 내가 하나 더 붙여 우리 절에 오면은 그런 일 절대 안 생깁니다 이야기 하려다가 또 그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모든 건 무작상 마음만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는 것이 있어서 이익 손해가 구분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신무작상이 몸이 자유로 몸의 어떤 의도, 몸의 의도는 뭐야? 욕망이지. 예? 욕망. 그 무작상이 몸의 어떤 의도가 없어야 말하는데 자유로워요. 내가 욕망에 붙들리지 않아야. 여기서 몸이 작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몸이. 그러면은 입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책임져야 되니까 맨날 거짓말만 할까? 맨날 거짓말만 하지. 맨날 거짓말만 하지. 즉 구무작상이며 구무작상이 말이 자유로운 것이 의무작상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내가 말의 어떤 의도가 말은 뭐야? 말은 합리성입니다. 말이라는 건 앞뒤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지. 말이 맞다는 이야기는 말무작상이라는 것은 말의 의도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 말이 합리적이어야만이 마음이 한결 가벼울 수가 있는 것이. 아시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공부는 의를 바꾸고 뭐냐면은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몸을 바꾸는 그 과정으로 수행은 나갑니다만은 내가 바깥에 외야 되는 것은 몸이 바뀌어야 말이 합리적이 되고 말이 맞게 되고 말이 맞아야 마음이 가볍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자유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얘기. 근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난다면은 이 거짓말을 저 사람이 알까 모를까 하면서 고민되지. 그래서 어떻게 내 이야기 하나 안 하나 내 이야기 하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작상이 되겠어요. 의강상이. 예?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그런 관심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 삼업무작상이 즉 일체법 무작상이니 삼업의 어떤 의도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일체법이 무작상이 일체법에도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것이니 능여시 야 나도 뭐 앞에서 그냥 보살들 나와서 춤춘다고 내가 흔들흔들하는 게 좋나? 근데도 막 해서 도와달라고 내가 변혜경 우리 수정심 남편한테 계속 눈으로 눈짓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러. 자기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 나중에 가서 내가 물어봤지. 다 돈 마치고 밥 먹는데 지민이하고 앉아서 물어봤지. 그냥 아까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줬어 이러니까 아니 맨정신으로 어떻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의도가 없어요. 맨정신 맨정신에 의도가 있으면 못하지. 재미라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와서
누구야? 그 부다마 남정의 남편은 나가 아까 그때 하는 이야기. 아유 그래도 나왔대요 하니까 아까 기쁨이라는 이야기만 안 했으면 안 나갔을 건데 또 법문하는데 기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나왔다고. 뭐 아까 10초도 안 흔들어 놓고 말이야. 어쨌든 나온 게 또 가상하죠. 내년에는 지민이 아빠 반드시 끌고 나. 이야기 하지 마소. 그럼 저리 안 온다. 자, 능여시 수무작해라사. 능이 이와 같이 무작을 따르는 지혜라사. 지혜라는 것이 지위 입 지혜가 우리 본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구속되지 않고 이것을 더욱더 개선시키고 이것을 더욱더 승화시키고 이것을 더욱더 빛나게 할 때 지혜가 반드시 생겨요. 복전보살이 왈 복행, 재행, 부동행이 위연을. 복행, 그냥 복 짓는 행위, 재행, 재 짓는 행위, 그 다음에 부동행, 이런 행도 아니고 저런 행도 아니고, 이 부동행은 무슨 행위 안 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이 위연을. 우리가 마음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부동행은 무기심이나 마찬가지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복행은 선행이고 그죠? 재행은 악행이겠지. 위연을 삼행실성이, 이 세 가지 행의 진실성이 시공이라, 바로 공한 것이라. 행동은 다 공한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은 사진으로 한 찰나 장면이 있지만은 그 장면은요, 그 장면 한 장면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이어지는 것이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장면 가지고 파악이 돼요. 그럼 이어짐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이어짐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어짐으로 파악한다고 해도 그 이어짐이 결정적이에요. 이어짐의 방향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야. 이어짐의 방향이 바뀌면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한 장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실이라 그랬지. 사실 가지고 뭐냐면은 진실을 파악하려거나 어떤 이어지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조학의 미적분이 이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과거에서 어떤 형태로 이어져 왔는가, 적분을 하면은 앞으로 예측한 것. 이게 이제 누가 발견한 거야? 미적분을. 여러분은 또 웃는다 몇 번 가르쳐줘도 데카르트가 엄청 나는 생각한다, 코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학적 확립을 했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좌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점 찍었다는 것도 엄청난, 뭐냐면은 학문의 영역의 관념의 영역 안에서는 엄청난 일인데, 어쨌든 요렇게 가는데 불교는 이렇게 가서 예상을 하되, 예상은요 여기서 해타랑 완전히 달라진대요. 해타랑 완전히 달라진다까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입장에서 그걸 공하다고 이야기하는. 공하다는 이야기는 결정된 거야. 야,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색이 공하다는 이야기는, 색은 결정적이죠. 색은 결정적이잖아요. 결정적인 거예요. 색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것 같지만 전혀 결정적이지 않은 거야. 전혀 결정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색으로 보면 우리 지금 이 육신이 뭐 하는 게 뭐 있겠어요? 내 안이비설 신이들 가지고 내가 물리적 힘이 뭐 이렇게 세고, 그런데 이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다른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릇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과거 선조로 이래로 모두 다 예? 진화의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밖에 모든 거래할 때 실물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내 머리 안에서 내 돈에서 마이너스가 얼마나 됐네? 얼마나 있네?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죠. 물론 과거에 물물교환 했지. 근데 물물교환 이후에 역사 끝마치고 우리가 지금 화폐라는 거죠. 하기사 뭐 요즘이야 달러가 뭐냐면은 무슨 화폐라 그러나 기축 통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1974년까지가 금이 기축이었습니다. 근데 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축 달러를 기축으로 하자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래가 일어나고 그 기축 통화가 되는 게 이제 석유를 달러로 하자라는 합의 이후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기축 통화야. 안 그러면 그러한 신뢰가 기축 통화로 만들었어. 신뢰라는 것이 뭐죠 이게?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인지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예? 마음의 현상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이걸 갖다가 지금 몸이 바뀌면 이 정도로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개한테 너희끼리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개들이 무슨 신뢰를 가져요? 자연 생물 안에서는 그냥 생존 본능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신뢰를 가진다는 게 신뢰를 가지게 될 때까지의 사태가 색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색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럴 수도 있네까지 바뀌었어요. 색은 공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지상에 사는 동물들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큰 차이 없습니다. 다 감각기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개코에 비하면 뭐 우린 코는 아무것도 아니지. 냄새를 우리가 얼마나 맡아요. 걔들은 뭐 듣는 거로 따지면은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코나 귀나의 능력이. 예. 그러니까 걔들은 귀나 코 아이고 그냥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초음밥 쏘아가지고 다시 반사되는 거 해가지고 박쥐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예? 황당하지.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데도 그 능력 물론 그 생물도 뭐냐면은 생존합니다만은 그 능력 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머리 하나 그냥 껍데기 바뀐 거 하나로 세상을 이렇게 천지개벽을 만든 것 자체는 색이 공하죠. 예? 색이 공하다는 얘기는 색은 결정적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색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색이 공하단 말이야. 불교에서 이제 종교적 이야기로 가면 불교에서는요 색이 공해서 중생의 업장의 몸에서 부처의 몸으로 간다니까요. 부처의 몸으로 간다고. 부처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이거 색이 공하죠. 부처님의 몸으로 또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공적 무복행하며 공한 것인즉 복행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으며 최근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시간이 꽤 있어서 밥을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하늘 내 혼자 앉아가지고 여러분 혼자 앉으면 내가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싱크대 위에서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충 밥통 열어가지고 그릇에 풀라니까 어떻게 나 설거지 생각하니까 대충 떠먹고 말지. 점심에 떠먹을 건데 그냥 남겨두고 있는 거 그냥 대충 예? 접시도 아닌 접시 위에 툭툭툭툭 놔가지고요. 예? 먹고 사과 하나 깎아 먹는데 깎아 먹겠어요. 그것도 남기기 싫어서 한 개를 다 먹어.
이 남기고 이 귀찮아서 한 개 다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재미없지. 뭔 재미없지. 근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먹으면요. 밥맛이 나, 안 나? 밥맛이 나지. 그 밥맛이 밥맛만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런저런 다른 맛 같이 있는 거야. 있는 겁니다. 그게 저 뭐 고관대작들이 저 호텔 가면은 테이블 뚝뚝 때리는데 앉아가지고 옆에서 서빙해 주는 사람 전속 서빙자가 있다. 나 그 장면을 어릴 때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세상에 재벌 회장하고 누구하고 앉아서 밥 먹는데 둘이서 예? 밥 먹는데 내 이야기 안 합니까? 경희대 음대 여교수 와서 노래 부르더라고. 야 이게 말이 돼? 하는데 그게 무슨 밥맛이 있겠냐? 자기들의 형식은 그리 갖췄을지 모르죠. 맞습니다. 여러분 장터 가서 장터국밥 한 그릇 먹더라도 오글오글 하는데 모든 온갖 애환이 다 난무하는 거기 가서 먹어야 국밥 맛있어. 국밥이 맛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음식 복행이랍시다. 예? 이런 행위라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된 걸까 안 될 걸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좋은 자리 다 줬는데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복행인가? 멸망행위지. 예? 멸망. 그 좋은 자리에 앉아놓고 바보짓들을 한다고. 예?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바보짓들을 한다고. 그게 어떻게 그까지 갈 때는 복행이라 했겠지. 아이고 출세했습니다. 영전했습니다. 저끼리 만나면 축하하고 다 했겠지. 지금 보세요. 그게 복행인가? 아이고 지금 뒤로 다 그럽니다. 그때 영전했습니다. 또 지문 안 나올 때까지 비비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세상 얼마나 약삭빠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공적무복행하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이. 무재행하며 무부동이. 거기에 복재, 부동 하는 것이 아이고 이렇게 유지되겠지. 요거는 그래도 내가 확보해 놨으니까 요만큼은 되겠지. 아이고 요거는 유지되겠지. 그러게요. 물질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꼴까닥 하는데 유지됩니까? 그렇게 벌어난 돈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가지고 있는 다. 그러니까 바보지. 그래서 누가 가는데 눈물 흘리줘요. 아무도 안 흘려요. 아이고 누구 죽었다는데 이래 됩니다. 뉴스에 나오면. 아니죠. 사람이 그래도 예? 옆에서 오고 감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장면들이 감정의 장면들이 같이 있어줘야지. 밋밋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차 삼행이 이 불기라사야. 이 삼행에 있어서 삼행이 있어 복이니 재니 부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시비입불이. 그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일어나려면 나한테만 일어야 되겠어요? 우리한테 일어나겠어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누가 책임져요? 우리 모두가 견딜 수밖에 없잖아. 견딜 수밖에. 그 사람만 어려운 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 전파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아이고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축구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든 좀 거들어 주고 같이 해 주고 그게 불이법문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야. 그게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엄보살이 왈 종아기이가 나로부터 둘이 일어나는 것이 위예요. 나로부터 둘이 일어나는 건 뭐죠? 나와 너지. 나와 너지. 다른 말로 나와는 나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대상 하는 겁니다. 위연을 견아 실상자는
나의 실상을 본다는 것은 불기이법이라. 이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나의 실상을 본다는 것은 나만 봐야 돼. 우리를 봐야 돼.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면은 진실이야, 거짓이야. 나를 보는 것은 거짓입니다. 항상 나는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개체일 뿐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나라는 절대적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가 나를 절대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나를 절대시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 잘 사는 사람일까, 무천무교로 빠질까. 무천무교로 빠질까. 근데 나를 보면요, 상대지. 예. 미운 놈, 고운 놈,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상대지가. 그냥 상대로 보면은 또 곤란합니다. 세상을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이것만 봐도 곤란합니다. 이거는 거래가 되거든요. 아니고 세상은 나, 너, 즉 절대성, 상대성이 아니라 세상은 다양성입니다. 세상은 다원적입니다. 세상은 어느 누가 원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는 개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어우러진 것 같지만 그 다양성이 연기적으로 유기결합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연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성으로 봐야 돼, 상대성으로 봐야 돼, 연기성으로 봐야 돼. 연기성으로. 그래서 연기성으로 바라보는 게 유마경에서는 불이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봐라.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봐라. 근데 다 나를 보니까 싸우지. 어젯밤에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그래 계속 싸운다고. 아니고 우리를 보면은 싸워요, 협력해요. 협력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냥 그렇게 안 좋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우리하고 일본하고 손잡아야 돼, 손 안 잡아야 돼?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손잡아야지. 예. 영원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너 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요즘 함께 하는 것 중에 가장 그게 그거잖아. 예? 트럼프가 저것만 살겠다 관세 때리더만 저것만 살겠어요. 저것도 죽겠어요. 그게 그러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트럼프 수준의 머리니까 자꾸 자기가 미국만 좋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지금 우리는 세계화라는 사슬, 체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안 돼, 이제. 옛날에야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생산했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생산했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게 좋아. 싼 데서 사오는 게 더 좋아. 우리가 싼 데서 사오고 우리가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쪽에서 꼭 필요한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30년이 그렇게 습속화되어서 묶여버렸다고. 이제 나는 장벽을 칠래야 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장벽 친다고 했다가 지금 장벽이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치집니다. 이게 칠 수가 없어. 스위스에서 만난다며, 중국하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서로 간에 지금 어떻게 해요? 이익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익 보려니까 다 이익만 볼 수가 있어요. 손해볼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고, 협력하는 것 같지만은 협상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회계 안에서 이때까지 작동된 원리란 말이야. 일본 보세요. 일본도 주식이 쌀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 짓다가 쌀이 싼 데서 사올 수 있잖아.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이익이야, 손해야? 그래서 농토를 막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비축미를 내놨는데, 그럼 쌀값이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왜 올라?
일본 농협이라는 놈들이 90%를 사재기를 했대. 쌀이 시장에 안 나오고. 일본 농협은 그걸 사재기하면은 정부로 되팔 수 있다네. 왜 이게 안 잡히는 거야? 저게 나라냐고. 이상한 놈들이지. 지금 우리가 쌀 직불금 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해가지고 말이 많았단 말이야. 이제 논쟁 없어져요. 연말에 쌀파동 나가지고 난리 난 거 봤지. 그러니까 이 식량 안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 느꼈다고. 우리 보고 갑자기 쌀 뭐냐면 2배 값으로 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지. 우리 절도 난리 난다. 떡국량 올리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렇다고. 근데 이게 너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그러질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다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그래 다양한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그 유기적 결합 안에서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해치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와 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약부주 이법이면은 만약 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은 너 따지는 거에서 머물지 않으면은 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6.25 이후에 우리가 최대 위기라면서 중국한테 먹히게 생겼다고. 자꾸만 나누죠. 모든 극단 세력들은 혐오를 만듭니다. 모든 극단 세력들은 나치는 유태인을 혐오로 만들었어요. 모든 극단 세력들은 자기가 혐오하는 반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반공 이념도 그렇고. 그래야 포퓰리즘이 가능해. 포퓰리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해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세뇌로 만들어놔. 그 혐오의 도구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포퓰리즘이 생기고 세상이 극단화되고 극단적으로 빠지면은요 사회가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를 못 만들어요. 그런 드라마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걸 못 만들어요. 왜? 생각?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적으로 보면 안 돼. 저걸 적으로 보고 이렇게 규정하고 옛날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걸 반성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다양성이라고. 다양성. 그걸 보고 살아야지.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무역해먹는 수출해먹고 사는 나라처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위치가 어디 있냐고. 바보들이. 진짜 그런 극단 세력 나온 것도 우리가 너무 경직돼 있다는 증거지. 또 부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게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착각도 있고. 부주의법이면 정무유식이니 유식. 이제 유식이 있다는 얘기는 아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유식이 없는 거예요. 그 주관이 사라질 것이니 무소식자가 네. 그 주관과 대상이라는 구분이 없는 것이 시의 입의법문. 그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덕장보살이 왈 유소득상의 이연을 뭔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의 상이 둘이 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소유가 좋아요, 무소유가 좋아요? 여기 두 개 들어가지 말라니까. 유망경에서는 불이잖아, 불이. 유소유가 좋아요, 무소유가 좋아하면은 그게 유소유도 무소유도 아닙니다. 이래 항상 답입니다. 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버릇처럼 나오지. 그래도 유소유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유할 것 같지만 소유가 돼요, 안 돼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탑탑탑 노래잖아.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을 가져간다며. 옷 한 벌 가져가요. 그 옷 한 벌도 화장장에다 짜라락 다 타. 화장장에서 그거 한 벌 옷도 쫙 다 탈고 맙니다. 소유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소유하리라고, 소유한다고 집착합니다. 그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소유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소유라는 말 자체가 불성립 되는 겁니다. 소유하는 거야. 물리적, 우리 화학적 법칙에 질량 보존의 법칙 있나?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어디 안 갑니다, 그게.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누구 것도 아니라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소유한다고. 그 소유한다라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근데 무소유하면 무소유도 아닙니다. 우리 찬불가 중에 그 무소유의 노래 있잖아. 무소유에 집착하면 소유가 아니란가. 참 가사를 써도 무소유를 아니 나 안 가진다. 내가 수행자인 척 하지 말라는 경계인 것 같지만은 무소유라는 것에 집착하겠어요. 무소유라는 것은 집착함이 없는 것이야. 집착함이 없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근데 유소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소유라는 관념이 있는 거지. 무소유 행을 하는 사람은 유소유라는 관념이 없는데 무소유가 있겠어요? 무소유 행을 하는 사람이 유소유하지 않은데 무소유라는 관념이 있겠냐고. 없지. 그죠? 그러니까 무소유 행 자체는 무소유라는 관념 자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소유에 자유롭습니다. 소유를 하려고 그럴까? 그러면 이 소유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내가 쓰기 위해서 잠시간 있는 걸까? 항상 무소유하는 사람의 특징은 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쓰임새.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필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필요가 나의 주체가 사라지면 충족되거든. 필요 충분 조건을 완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무소득이면은 즉 무치사라. 무소득이면은 바로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의 자유로워진다. 소유의 자유. 저도 이제 어릴 때 제 스스로 바람이 뭔가 소유해서 가지는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게 어릴 때부터 생각이라. 그래서 뭐 별로 소유의 집착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내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안 가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공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금은 내 돈이야, 내 돈 아니냐? 내 돈 아닙니다. 공금을 가지고. 공금은 항상 어떻게 공공으로 쓰게 돼 있어요. 공공으로 뭐냐면은 들고 그것을 모을 수도 있지만은 공금은 공공을 위해서 공공으로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면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쓸 가능성도 있겠지. 근데 공금은요, 항상 공공에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용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금 말고 공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다 공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정보하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공금을 뭐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게. 어떨 땐 난 잘 몰라가지고 내가 통장 보여달라고 보는 수도 있단 말이야. 공금을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공개살림이래요. 여러분, 공개살림이라는 것은 항상 비밀스러울 때 공개살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개살림 필요해. 그냥 살림이요. 그냥 살림입니다. 이게 뭐 감출 것도 없고, 펼쳐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비밀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다면 어떻게? 소유예요, 무소유예요? 소유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사에 자유롭기 때문에. 무치사가 시입 불이법문입니다. 월상보살이 암여명이 위이는걸 어둡고 밝음이 둘이 되거늘 어둠이 없으면 어둠이 없고 밝음이 없으면 즉 무유라. 그것은 있음이 없는 것이라.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무의 이야기죠. 예, 유무의 이야기. 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추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있음을 추상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없으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그냥 모든 분별이 없어요. 없으면은 없는데 무슨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무를 추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음은 있는 거예요. 무를 추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이 있는 거야. 없는 것과 같이 있는 거. 있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이 있어. 그래서 있음이라는 것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관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세상이 텅 비면요. 그게 무슨 우리 이번에 내 안에 붙여 노래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노래인데 가사로 보면은 텅 빈 충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사 내용이 텅 빈 충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텅 빈데 충만하대. 여러분 텅 빈데 충만하겠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게 우리 동양에도 이제 있지. 우리 동양화 보면은 선을 하나 쫙 끄면 까만색이 굵어요. 이게 가다가 먹이 안 칠해졌는데 그 먹과 먹 사이에 하얀 게 더 굵게 보여. 먹과 먹 사이에 하얀 게 더 선명하고 더 굵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 먹이 안 지나간 자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더 꽉 차 보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텅 빈 충만도 뭐가 있어야 충만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아니고 그냥 텅 비어버리면은 충만해라 말도 없고 텅 비었다는 말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텅 비었다는 말도 없고 충만해라는 말도 없고. 그것이 절대인가? 그것을 절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음에 대한 없음의 추상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상상이라 상상. 대단한 거죠. 소위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여인멸수상정이면은 멸수상 상수멸정이죠. 상수멸정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무암무명이니 암도 없고 명도 없으니 상수멸정에 들어가면은 암도 없고 멸도 없으니 암도 없고 멸도 없다는 이야기는 암과 멸이 잘 없는 건가? 안 그러면은 암도 시작될 수 있고 명도 시작될 수 있는 거야. 암도 시작될 수 있고 명도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암이 먼저다, 명이 먼저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 그 상수멸정에 들어가면 암도 시작될 수 있고 명도 시작될 수가 있는 것. 일체 법상도 역보시하여 일체의 법의 모습도 그러하여서 어기 중에 그래서 나중에 청정심은 거듭된 삶의 과정을 거쳐서 성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유 내가 어떻게 성불을 이러면 곤란하다. 그 추상으로 보면은 진짜 밝을 명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잘난치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중에 저렇게 교만을 떨다 보면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그 지옥의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래요? 암도 없고 명도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확보된 명이라는 거 없어요. 자기한테 확보된 암이라는 거 없습니다. 내가 밝게 살면은 명이고 내가 어둡게 살면 암입니다. 예? 명당 좋은 자리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앉으면 좋은 자리가 되고요. 예? 못된 놈이 앉으면은 예? 악토가 되는 거예요.
악토가 되는 그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암도 없고 명도 없어. 상수멸정이라는 건 모든 것이 암의 시작, 명의 시작은 암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결정된 내가 없고 어떤 가능성도 어디에도 다 있기 때문에 지위, 입, 불이 그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거지. 아이 참 저 사람들이 그리 고관대작하지 말고 이렇게 최소한 동양보전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인생을 저리 안 살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문제가 시험 치 가지고 이게 좋은 자리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공부를 이게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도 이해도 빠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좀 반추하면서 살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싹 다 예? 뭔가 좋은 자리에 탁 한꺼번에 올라가요. 자기가 나름대로 참 애를 쓰고 견디고 노력하고 해서 그 애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지금 상황에 있는 걸까? 우리 일반인들은 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들이 소년급제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지. 갓 스물 몇 살 돼가지고 영감님 소리 듣고 뭔 소리 듣고 하니까 그렇게 탁 올라가니까 인생이 굴곡이 없이 그다음 그 위에 공부도 안 하지. 보장된 자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법관들도 법철학 공부할 건데 법철학만 하더라도 자기들 최소한 뭐 루소 이런 것들 읽고 이러면은 예? 그 사회에 대한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이런 이야기에 대한 그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들 나름의 어떤 공부만 하더라도 저러지는 않을 건데 왜 저런 소양머리들이 없나? 욕망이 탁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 만인들이 다 보게끔 저렇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렇게 욕망이 다 드러나는 게 우리가 뭐냐면 이번 일로 해서 목도를 한 거지 그 안에서는 서로 간의 욕망만 보였을 것 같아. 그렇게 욕망을 보여가지고 차지하고 하는 것이 잘 산다고 했을지도 모르겠고 참 걱정된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지금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죠. 어기 중에 평등 입자는 그 가운데서 평등하게 들어가는 것은 평등하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샌들이 이야기하면 저기란 무엇인가고 누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뱀이 아무리 다가오더라도 개구리는요 뱀한테 먹혀야 돼요. 도망칠 자유가 있는 거야. 개구리는 도망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 사람만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은 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도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한테 침해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들, 행복이라는 것들, 정의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평등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 가질 수 있지. 다 가질 수 있지.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지. 인정하지 못하지. 근데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 요번에 그냥 아이들 왔을 때 선물 주는데 우리 과자 주는 거 처음에 학용품 주자며 옛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 영화 다 봤죠?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사립학교 다니는 애가 생일날 부모한테 무슨 선물 받았어요? 학용품 선물 받습니다. 매해 똑같은 선물이야. 얘는 기뻐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학용품을 저기서 던져버리잖아. 어? 던져. 이거 받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이거 받아가지고 보관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걸 던져버릴 자유도 있다는 거야. 애들이 학용품 받고 싶을까? 과자 받고 싶을까? 엄마한테 맨날 과자 사먹지 말라고 자소리 듣거든. 근데 어린이날이잖아. 어린이날만큼 어떻게 해요? 고무리도 좀 빨고. 그게 애들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자유가 있다고.
요즘 애들한테 너무 자유가 보장돼가지고 온 난장 다니면서 막 떠들어도 부모들이 어떻게 간섭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새끼 이게 문제지만은 애들은 자유가 있다고 어느 누구한테도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지. 그게 평등입니다. 평등이라는 게. 내가 돈 1억 있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단돈 10,000원이 있다더라도 자유롭고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거. 그게 평등이지. 그러니까 상수멸정은요. 1억이 있다고 하지만 1억이 그 사람을 결정할 수가 없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암도 없고 명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조금 한다고 오만 뜰 이유도 아니고 얍삽하게 교만스러울 일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이 세상을 견뎌내고 그래서 내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유마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어도 내 생각은 굉장히 다른 사람은 생각하고 다르게 수준이 향상되어가는 그런 뭐냐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거란 말이야. 아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기울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한테 내가 1시간 이야기하고 돈 내래 기울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자부심 있고 자존감 생기고 그래 자신감으로 상 살면은 지금 여기서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해서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지 않고도 우리는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한 줄만 더 읽읍시다. 보인수보살이 낙, 열반하고 불락, 세간이 위이니 열반을 즐거워하고 세간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둘이 되느니 약, 불락, 열반하고 불염, 세간이면은 열반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 않는다면은 즉 무유이라. 즉 둘이 없는 것이라. 둘이 아닌 것이라. 열반을 즐거워한다. 종교적 이상만을 채우고 세속을 하찮게 보면은 그건 차별이지.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항상 초월병에 걸리면 이래 됩니다. 초월적이라는 것. 종교가 다른 종교는 초월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는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연기적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이걸 자꾸만 초월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싹싹 엉터리야. 삶은 초월이 아니라 진실에 있는 거야. 진실의 첫째는 뭐야? 솔직 정직에 있는 거야. 솔직 정직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장애를 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스스로의 마음의 장애를 내 스스로 해체해야 돼. 해체해야 됩니다. 그게 솔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면 처음에는 아파요. 솔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예? 정직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너무 마음에 속이 찔려서 아파요. 그래서 손해보고 아픈 것인 것 같지만은 작동을 해보면 솔직 정직한 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진솔을 한 게 좋습니다. 뭐 여러분 숨길 거 없잖아요. 숨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지. 그걸로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유 그냥 스님만 아셔야 되는데 내가 그저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내만 알아요. 저 식구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뭘 갖다가 스님만 알아야 돼요. 남들이 들으면 참 창피해서 남들에다 뭐라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다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창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짐된다면은 집에서 수고로 지지 말고 꼭 그 뭐 예수 그 성경 읽어야 무거운 짐 진다들이 짐에서 내려옵니까? 내 스스로 그냥 짐에 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그 짐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이러쿵 저러쿵 지고 앉아 있다고 짐질 필요가 없지. 당장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월적인 거 아닙니다. 초월적인 거 아니고 불교는 손잡아 주는 거.
서로 눈망울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소유자 왜 그런가 하면은 약유박즉 유해라. 속박이 있는즉 풀 것도 있는 것이오냐. 약본 무박이며 본래 무박이며 본래 무박이라는 이야기가 그럼 우리가 원래 본래부터 속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근본적으로 속박을 없애면은 이렇게 근본적 속박을 없애면은 근본적 속박이 뭐죠? 나에 대한 집착이 근본적 속삭 나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으면 무박이면은 기수 구해리오 누가 해탈 해탈을 구하리오 누가 풀려날 것을 구하리오 속박이 근본적으로 해결됐는데 뭐 풀 것도 없잖아요. 결국 속박하는 건 뭐야? 나라는 관념이 자기예요. 자 이기심이요. 그것이 드러날 때 가려와 집착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박무예하면은 속박도 없고 품도 없으면은 즉 무유낙염이니 즐거움과 실황 염증이 없을지니 그것이 이 불의본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속박, 그러한 해탈 그런 것도 다 내 관념으로 만들어 내는 거야. 솔직하면 돼. 정직하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직심이라 그럽니다. 직심. 마음에 군더더기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유마경 앞에 그랬죠. 직심이 바로 정토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심이야말로 내가 가야 될 가장 기본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밥 먹는데 맛있어 하면은 별로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맛있는데 해야 되겠어요? 예, 마음속으로 좀 별로라도 맛있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안 아까워요. 근데 야 이게 별로다 이러는 순간요 망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안 한 밥인데 얼마나 그것 다행이야 좋아. 항상 맛있어. 항상 좋아야 되고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별 탈 없어요. 그럽시다. 마칩니다.